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지름길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나눔 스페이스에서 출간한 청소년 상담사 이론서 2급입니다. 맨 앞에 보면 머릿말 다음에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안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의 자료로 삼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쭉 먼저 한번 정독해 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출제가 이전에 되었고 여기 안에 보면은 출제 경향도 나와 있고 학습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청소년 상담사는 1급, 2급, 3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험 계획 공고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제 큐넷이라고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은 16회 시험이 되겠습니다. 16회 시험인데 16회 시험에 지금 예정 공고가 났습니다. 9월 중순 9월 16일 날이 필기 시험이고 12월 초 12월 2일하고 3일이 면접 시험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시험은 필기로만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한 뒤 바로 이제 면접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 면접까지 통과되고 또한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 15회 시험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 매년 초에 있었는데요. 매년 하반기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기는 9월달, 좀 늦은 시기는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달 정도 1차 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 12월달까지는 최종 합격자가 공고된다, 이렇게 발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필기시험을 본 뒤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시험을 봤었는데요. 이제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시험을 바꿔서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 보고 그리고 서류심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런 것들이 15회에 붙어서 이제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필기시험은 과목당 30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0문항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5문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5회에 붙어서 25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2급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죠. 좀 진하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 1교시 필수 과목을 보시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 심리, 그리고 진로상담 여기까지는 필수 4과목이고요.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재 보여드렸는데 저희 나눔스페이스에서는 2과목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집단상담이고 두 번째가 가족상담입니다. 이 2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선택 과목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된 이유는 집단 상담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또한 이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 가족 치료 또는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학원이나 아니면 학부에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 가족 상담의 내용과 집단 상담의 내용 2가지만 정리를 했다는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실 시간이 있고 시험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에는 4과목 25문제니까 100문제가 되겠죠. 100문제 100분입니다. 그리고 2교시는 2과목이죠. 그래서
50문제 50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합 모두 시험 시간은 150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시험에 보면 1조당 10분에서 20분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대 1의 면접이 아니라 조 편성해서 대개 이제 2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3명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2명씩 또는 어떤 곳은 뭐 3명씩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급 시험 같은 경우는 하지만 2급은 2명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 기준을 보시면 6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과목을 보게 되잖아요. 매 과목마다 40% 미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매 과목당 40% 미만은 다른 점수를 얼등하게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과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0%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150문제가 되겠습니다. 150문제에서 60%를 넘기면 합격이다. 매 과목당 40% 미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대비할 때 조별로 이렇게 좀 그룹을 스터디를 이제 꾸려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매년 이 면접 가이드라고 하는 교재를 출간하고 거기에 대한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목에 동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면접 시험에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 카테고리를 잘 들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면접의 합격 기준이 나오고 평가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항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면접 이호는 3명입니다. 평정 점수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인 사람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해서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 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3분이잖아요. 그러면 과반수는 1.5,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2분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이 오른쪽에 있는 평가 항목에 어떤 것 하나라도 2분 다 1점으로 평정했으면 15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응시 자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급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2급은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 3급은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관련 전공은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학 또는 사회복지학, 정신학, 아동복지학 또는 아동학 분야의 전공이 된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유사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사 전공에 해당되는 것들은 큐넷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자격 관리팀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담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거기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상담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 관리팀에 문의를 하셔서 응시 자격이 되는지 그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보면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있습니다. 그 2급 진학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최근의 합격률입니다. 2014년, 15년, 16년에는 이례적으로 시험이 2번 있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을 보니까 합격률이 16.64, 상당히 어려웠고요. 15년에는 25.57, 2016년 두 번 시험 봤는데 14회가 33.8, 15회가 30.6입니다.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은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면접 시험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0%, 89%, 84%, 85%입니다. 따라서 80%대의 합격률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80%대 후반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은 2급과 3급이 면접 합격률이 조금 높죠. 1급은 상당히 더 훨씬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급의 면접 시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100%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다. 면접 시험에 불합격하지 않겠다. 라고 꼭 생각하시고 이 면접 준비도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출제 경향 및 합격 전략인데 여기 출제 경향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여기 아래 각주에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례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을 과목별로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실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자, 거기 보면 15회 시험에 대해서 이 출제 경향이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를 보십시오.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2급의 직무와 역할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제 진단, 심리 측정 및 평가, 청소년 상담 전략 및 기법 등에 관한 이해와 이를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역량, 그러한 것들을 측정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순 암기식 문제풀이가 되지 않도록 이해력이라든지 사고 판단력이라든지 응용력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단순 암기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같은 경우는 외워야 푸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더 강조점을 뒀던 건 뭐냐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각 출제 범위, 둘째 두 번째 줄 과목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과목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과목별로 좀 유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하고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상담 이론이 부딪힐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지 않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 다른 학문들이 알다시피 이게 연계되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연계된 과목에서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마지막에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를 많이 지양하였다 이 말입니다. 셋째입니다. 각 출제 범위 내 주요 영역과 세부 영역을 망라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 청소년 상담사의 출제 영역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출제 영역과 관련되어서 주요 영역이 있고 세부 영역이 있는데 거기 범주 안에서 일명 교과목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교재의 목차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청소년 상담사가 주로 만나게 될 내담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청소년 상담사의 내담자는 청소년이잖아요.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담자의 특징에 맞게 출제를 하고자 했다. 넷째 마지막 들어가면 선택 과목의 경우 특정 이론 및 지역적인 내용의 문제 출제를 지향하고 다수의 전문 도서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되고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과목 간 적정한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노력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좀 쉽게 느껴지고 어떤 과목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과목 간 적정한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 좀 어려우면 이쪽 과목을 좀 쉽게 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수의 전문 도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한 것이 전공 서적을 보고 싶은데 어떤 서적을 봐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팔린 책이 많이 본 책이겠죠. 대학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어에 시험 과목을 치시고 그 시험 과목이 안 나오면 키워드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험서 말고 전공도서요. 전공도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판매량 순으로 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권 다 살 필요는 없고 한 권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면서 대학에서 본 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법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보셔도 됩니다.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험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가 15회 시험에서 그러니까 15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30.62%였어요. 필기가. 자, 30%에 해당되는 것을 출제했을 때 합격률 거기에 대한 출제 경향을 이렇게 네 가지로 약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개 보면 어떤 시험이든 어떤 자격 시험이든 출제 경향은 이거가 비슷해요. 단순 암기식으로 안 했다. 네. 뭐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판단하려고 사례 문제도 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네, 그 전문 자격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당신한테 그런 역량이 있는가를 주로 물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난이도 조절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의 자격시험에서 이 출제 경향으로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은 상당히 보편화된 이야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 심리 여기까지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가족 상담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술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학습 전략을 세울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평이 있어요. 14회, 15회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15회만 실어드렸고요. 출제 기본 방향과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을 잘 읽어보고 여기에 맞춰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밑줄 친 것만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주요 영역, 세부 영역이 있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출제 영역에서 나오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론 내용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론 내용을 모르고는 문제 풀기가 쉽지 않죠. 기출 문제도 풀기 어렵고요. 따라서 이론 내용을 먼저 체계적으로 80% 정도는 소화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 내용에 최적화된 전공 교재는 교육학이나 상담학이나 심리학 전공 교재가 좋습니다. 여기 전공하신 분들의 합격률이 높아요. 교육학 전공자나 심리학 전공자나 상담학 전공자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다른 학과의 합격률도 높긴 높지만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이 상담학에서 나왔던 그 전공 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한 수험생분들이 다른 학과를 전공한 사람보다도 이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문제를 풀어볼 때 이론적인 이야기는 끝냈고, 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문제 유형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기출문제는 A라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B라는 방향으로 풀고 있다.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출문제와 이걸 우리가 동형 문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동형과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기출문제가 수개년도의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기출문제는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자격시험의 기출문제가 공개된 기출문제가 일종의 바이블이에요. 그것을 안 보고 모의고사만 본다?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3번 보고 모의고사를 한두 번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예상 문제로 연습이 끝났다면 최종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최종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눔 CPS에서는 매년 말에 최종 모의고사 1회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험 다가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마지막에 또 체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가 하나 있네요. 필기 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 학습입니다. 우리가 반복 학습을 복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습이라고 말하죠. 예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복습의 형태는 노트화를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복습이다라고 한다면 틀린 문제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습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학습은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하여 지내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계 형태의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연계 형태의 학습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다 1과목이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되는 과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집단 상담이 있겠죠. 왜? 상담 이론이 많이 나오니까 집단 상담을 공부하면 연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집단 상담의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 이론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연계 형태의 학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과목부터 순서대로 쫙 나갈 수 있지만 1과목이 끝났으면 선택 과목의 집단 상담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수업을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간 대로 쭉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게 최대한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그 다음에 가족 상담,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상담 연구 방법론의 순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갈 때 지금 이 순서대로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은 이론 문제풀이 최종 모의고사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순서를 잘 잡아서 학습의 순서를 잡아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과목별 순서고요. 이거는 과목별 순서가 되겠고 이것은 커리가 됩니다. 커리큘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이론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를 나중에 모의고사라고 하는 예상문제를 나중에 푸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를 나중에 1회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프로세스로 쭉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15회 기출문제만 빼고 지금 현재 14회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15회도 추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 예상문제, 최종 모의고사 이러한 순서대로 커리를 잘 잡아서 학습의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소년 상담사의 학습 컨텐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이 학습 컨텐츠를 잘 골라주신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많은 수험서, 많은 교육 사이트 이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샘플 같은 거 보시고 또는 교재는 인터넷 서점에서는 샘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도 한번 쭉 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이 쭉 나와요. 이 출제 영역을 보면 세부 항목, 세세 항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 컨텐츠를 보시면 쭉 목차가 들어있죠. 이 내용들과 많이 오버랩 될 수 있게 중복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영역과 이 교재에 있는 목차 거기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리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중간중간에 그 과목에 맞게, 목차에 맞게 뚝뚝 집어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OT 과목을 좀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부터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 앞에 2016년이죠. 2016년 대비로 촬영했던 것을 전체 다시 재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습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기에 좀 쾌적화된 그러한 시간대를 맞춰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로 맞추어서 매강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동영상 강의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필기시험도 합격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잘 닦아서 면접시험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2급 최종 합격하셔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